안녕하십니까. 7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특검이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문 등을 이렇게 읽어보고 의문점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제 그 전에 받고 있는 혐의가 뭐뭐 있나 이것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혐의가 있길래 12년형을 구형했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은 5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요 핵심이 3가지라 해야 되겠는데요. 뿌리는 뇌물공여죄, 그게 뿌리가 되겠습니다. 뇌물공여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가 됐든 공여자는 그렇게 처벌 형량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뇌물 수수자 받는 자는 그 액수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되게 돼서 액수가 크면은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뿌리가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재산국계 도피죄 특경법 제4조인데요. 여기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국계 도피죄가 이 형량이 제법 커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액수가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50억 이상이다 이렇게 될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최하 10년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만약 유죄가 된다면은 그렇게 되고 횡령도 상당히 이제 강합니다. 횡령죄도 이게 바탕이 되는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이 12년 구형은 아마도 재산 국회 도피죄 이걸 바탕으로 내려진 게 아니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도대체 국외 재산 도피 이 혐의는 어디서 비롯된 건가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특검에서 말하는 금액이 이제 80억 가까이 됩니다. 78억이 살짝 넘은가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최순실 코어 스포츠사 용역계약하고 이러면서 거기로 제공됐다 이거죠. 그것이 재산 도피다 이렇게 이제 추가되는 거죠. 혐의가 뇌물공여 이거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흐름 사건을 이렇게 추가 A도 B도 C도 해당하지 않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특검이 코어 스포츠와의 용역계약 마필 매입 계약 등 이것이 허위다 하는 이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허위가 되고 해야 허위로 작성하고 뇌물 공여하고 그러기 위해서 재산을 도피했다 이렇게 뭔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삼성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 허구다 허위다 그런 일이 없다 하고 깨뜨려야 되는데 특검 측에서 그걸 효과적으로 못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명백한 깨뜨릴 만한 증거를 못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검이 뚜렷하게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증언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윤주무관이다 이건데요. 이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에 이런 말을 해요. 삼성전자가 마필과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누가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 자산으로 처리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하고 사용하도 상관없이 삼성전자 것이라는 것이죠. 준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다면 문제될 거 없다 이런 이야기겠죠. 또 팔았다 하더라도 판매 대금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다면 문제될 거 없다 이런 이제 의견을 개진해요. 그리고 독일 현지에서 삼성이 최순실에게 증여를 했다면 국내 거주 비거주성을 따져 애국안 거래법 위반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삼성과 최순실은 둘 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해 별도의 신고 규정은 없다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윤 주무관 그 사람 증언으로 볼 때는 뒷부분 이렇게 되잖아요. 삼성도 국내, 최순실도 국내 거주.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것은 특별한 신고 규정이 없다 하는 걸 보면은 국외 재산 도피가 아니지 않냐 이런 뜻도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삼성이 승마전 전지훈련을 위해 코어 스포츠와 맺은 용역 계약이 허위라면 이제 특검에서 주장하듯이 허위로 계약을 맺고 뇌물 공여하기 위해서 돈을 빼돌렸다. 이제 이런 것이 연결이 돼갈 수 있는데 이 허위란 것을 특검이 명백하게 입증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재산 국외 도피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지 않냐, 이런 또 문제가 안 생기겠나, 이런 것이죠. 삼성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모두 정상적으로 내부 절차 다 거쳐가지고 회계 처리까지 다 완료했고 그게 장부상이 명백하게 다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로부터 우리가 뇌물 공여하면 언뜻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받는 자, 주는 자가 딱 몰래 만나가지고 살짝 주고받는 거예요. 근거 아무 남기지 않고 뇌물 공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청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비자금을 뭐 조성을 좀 해놓겠죠, 기업에서. 그런데 그 비자금을 또 어떻게 조성합니까? 회계 처리 같은 거 명백하게 하겠습니까? 얼렁뚱땅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빼돌리겠죠. 정확하게 사안을 직시해가지고 회계 처리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 빼돌린 비자금 그걸 가지고 뇌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 명백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국외 재산 도피, 뇌물 공여, 이 핵심 주체가 누구냐? 여기에서 이제 특검이 보는 거하고 삼성 변호인단이 말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특검에서는 이 부회장이 모든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삼성 측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는 미래전략실이 모든 이제 삼성 그룹을 통과를 했는데 거기 실장이 누구냐면 최지성 전 실장입니다. 최지성 씨, 그는 그렇게 말하죠. 그룹 내 최종 의사결정은 제 책임하에 했다. 이 부회장, 그러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등 실무는 잘 모른다, 이렇게 강조해요. 또 최지성 실장은 이 부회장은 최씨 모녀 승마 지원과 무관하다고 이제 선을 긋고 또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회장한테 보고한 적이 없다, 그러는 것이죠. 이제 변호인단들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특검 오류 중 하나는 이 부회장에게 보고 지시받는 미전실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는 미전실이 이 부회장한테 보고하고 지시받는 입장일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이 부회장은 미전실에서 지휘 권한이 없고 최지성 실장도 직급 경력 업무 권한이 있어 이 부회장의 지시를 받을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최지성 실장이 이 부회장한테 보고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현재 이 부회장이 승계를 정식으로 받질 않았어요. 그럼 아직은 부회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건희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물론 와병 중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부회장이 아무래도 조금 권한이 세지긴 세지만 정식으로 승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미전실에서 이 부회장한테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이런 입장이 아니다, 이것이 삼성 측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최지성 실장은 모든 그룹을 통과를 하니까 삼성은 2인자고 또 이 부회장은 뭐냐, 이제 후계자다, 이런 분류가 되는 모양입니다, 삼성에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자기는 아버님 와병 후에 여기저기 행사에 아버지 가야 될 자리에 자기가 좀 가기는 한다, 이렇게 말은 하죠. 말은 하고 청와대 독대할 때도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청탁하고 뭐 그러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삼성 측의 이제 변호인 이런 경우 주장을 들어보면은 이 부회장은 모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특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특검은 아닐 것이다죠. 이 부회장이 모두 이러고 저러고 다 할 것이다, 이런 정도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든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이제 이것은 뭘로 해야 됩니까? 뚜렷한 명백한 증거로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증거는 이제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부회장이 승계를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뭘 하면 최종 결정을 이 부회장이 한다면 뭐 직인이 찍히든
어떤 뭐 사인을 하든 뭔가 있다면은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겠는데 이 부회장은 그럴 입장은 아직 아니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회장이 지시를 했다, 알고 있다, 이 근거가 분명하지 않는 거죠. 현재는 그 상태예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그냥 증거가 딱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 주장하고 특검 주장은 완전히 상반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걸 했어도 이 부회장은 상관없다는 게 삼성 측의 이야기예요.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뇌물공여죄 하면은 박 전 대통령하고 직결됩니다. 뇌물공여죄가 성립이 되면 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죄가 성립되기 쉽다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주는 자가 있는데 받는 자가 없으면 뇌물공여는 성립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뇌물공여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볼까 해요.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공익을 목적으로 공익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무슨 재단 명분을 이리저리 붙여가지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화와 체육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하고 공익재단 이렇게 출범시킨단 말이에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이제 그것이 내부적으로 최순실 아니면 고영태 일당 얽히고 설키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은 어찌 됐든 출발은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출발했다 이거죠.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극구 주장이. 그런데 이 부분이 뭐 뇌물을 주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되려면은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 하면은 거기에 공익재단이 아니고 그것을 사설이 편취하려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그 근거를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아니면은 역대 대통령들 재단 만든 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거죠. 역대 대통령들은 통치 차원에서 재단을 만들고 그것이 다 관리적으로 지나간 건데, 박 대통령은 그것이 공익재단 목적이 아니고 뇌물 주고 받고 이 과정이 된다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설령 최순실이 장난을 치고 또 아니면은 고영태 일당이 어떤 장난을 치고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그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다 그것이 박 전 대통령의 잘못이다 이렇게 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어서 다시 형평성 이야기 해볼까요? 형평성이라는 것은 같은 비슷한 사안은 같이 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적용되고 저기는 안 되고 그러면 혼란이 생기고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힘 있는 자가 어느 쪽은 봐주고 어느 쪽은 적용하고 이렇게 되면 질서가 생기겠습니까? 국민이 승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억울한 자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형평성을 법에서는 중시합니다. 이제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르나 K스포츠에 삼성만 기금 출연을 한 게 아닙니다. 금액이 약간 컸다 뿐이지 다른 많은 기업이 동참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기업은 왜 여기서 빠지냐 이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니까 뇌물 공여하고 걸리면 다른 기업들도 뇌물 공여에 걸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구속 수사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물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삼성 측에서는 현안이 있어 가지고 정탁을 하기 위해서 뇌물 공여를 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다른 기업은 현안이 없을까요? 현안 없는 기업도 있겠습니까? 작든 크든 다 어떤 현안이 있을 겁니다. 그건 또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다른 기업은 강요에 의해서 냈을 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강요에 의해서 냈다. 그러니까 공여한 건 아니다. 대가 바란 것도 아니다. 이런 뇌물 공여는 아니죠. 자, 이렇게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삼성도 또 해당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도 명백하지 않아요. 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해가지고 청탁을 했다 뭐다 이제 이런 정황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삼성에서는 극구 부정하잖아요. 어떠한 청탁도 승계
이런 것도 없었다. 실제 지금 승계도 받지 않았고 뜻도 없었고 시도 안 했다 이거죠. 청탁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청탁을 했다 하고 그게 명백하게 또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게 좀 어렵죠. 특검 입장에서도 이제 그 부분 이야기하는 게 의견문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독대에서 뭐 하는 거는 독대란 건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대화 내용은 비서관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독대예요. 그럼 독대에서 그런 사실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독대한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말 했다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재용 부회장은 거기서 청탁 안 했다 이거죠. 오히려 질책만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질책입니까? 그거는 이제 JTBC 뉴스 프로그램 보도 이런 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또 섭섭하고 역정내고 화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가서 뭐 이야기 좀 해라 하고. 왜냐하면 이제 JTBC 뭐 이렇게 또 홍석현 씨 다 삼성 일가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가서 말 좀 해라고 역정내고 화내고 하는 바람에 이렇다 이야기 할 분위기도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서관들이 뭐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썼다 하더라도 비서관 자기 뜻이죠. 이제 독대 이야기는 아니죠. 독대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황으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도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리고 또 독대만 했다고 해서 뭘 연결해 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싶어요. 과거로부터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역대 대통령들이. 그리고 미래의 대통령, 현 대통령도 독대가 종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독대만 하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들이 어떤 사안을 보고 덕담을 할 수가 있죠. 그 기업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삼성 같으면 뭐 승계를 앞두고 있으니까 승계가 잘 원만히 이루어지면 또 좋겠다 이런 덕담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주요 기업이고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덕담을 해도 그것이 또 뭐하고 연결됐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세상 한이 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명백한 근거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수백 가지 천 가지 다 연결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이 모든 범죄는 일단은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 추정 후 원칙이 있습니다. 무죄일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추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분명하게 나와야만 유죄 이런 판결이 떨어지는 것이죠. 정황만 가지고 만약 유죄 판결을 때리고 이런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렇게 되면 살인 같은 중대 범죄고 이런 경우도 정황만 가지고 살인범 뭐 사형도 시킬 수도 있고 무기도 때릴 수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기업도 어떤 활동하는데 정황만 가지고 여차하면은 코걸이 키걸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위아래로 눈치 보고 줄 서고 바쁘겠죠. 줄 잘못 쓰면은 코걸이 기걸이 당하니까 정황만 가지고 처벌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뇌물 공여가 성립이 안 된다면은 아까 그 형이 높다는 뭐 횡령이나 그리고 외국의 재산 도피 이게 또 성립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누가 결정합니까? 결국 1심 판사가 25일 날 선고할 때 결정하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이제 결심을 해 놓을 겁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무죄다 하면 그냥 무죄가 돼버리고 유죄다 하면 형이 10년 이상 중형이 나오고 이럴 구조라니까요. 물론 그때도 판사가 재량으로 이제 감경 처리할 수가 있어요. 반 정도는 뚝 떼서 자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과연 법대로 판사가 딱 판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혹은 여론 아니면 정치적인 변수 이것을 보고 판결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장부상이 명백하게 다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로부터 우리가 뇌물 공여하면 언뜻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받는 자, 주는 자가
딱 몰래 만나 가지고 살짝 주고받는 거예요. 근거 아무 남기지 않고. 뇌물공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청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비자금을 뭐 조성을 좀 해놓겠죠, 기업에서. 그런데 그 비자금을 또 어떻게 조성합니까? 회계 처리 같은 거 명백하게 하겠습니까? 얼렁뚱땅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빼돌리겠죠. 정확하게 사안을 직시해가지고 회계 처리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 빼돌린 비자금 그걸 가지고 뇌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 명백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국외재산 도피, 뇌물 공여, 이 핵심 주체가 누구냐? 여기에서 이제 특검이 보는 거하고 삼성 변호인단이 말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특검에서는 이 부회장이 모든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삼성 측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는 미래전략실이 모든 이제 삼성 그룹을 통과를 했는데 거기 실장이 누구냐면 최지성 전 실장입니다. 최지성 씨. 그는 그렇게 말하죠. 그룹 내 최종 의사결정은 제 책임하에 했다. 이 부회장, 그러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등 실무는 잘 모른다 이렇게 강조해요. 또 최지성 실장은 이 부회장은 최씨 모녀 승마 지원과 무관하다고 이제 선을 긋고 또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회장한테 보고한 적이 없다 그러는 것이죠. 이제 변호인단들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특검 오류 중 하나는 이 부회장에게 보고 지시받는 미전실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는 미전실이 이 부회장한테 보고하고 지시받는 입장일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이 부회장은 미전실에서 지휘 권한이 없고 최지성 실장도 직급 경력 업무 권한이 있어 이 부회장의 지시를 받을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최지성 실장이 이 부회장한테 보고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현재 이 부회장이 승계를 정식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은 부회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건희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물론 와병 중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부회장이 아무래도 조금 권한이 세지긴 세지만 정식으로 승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미전실에서 이것이 삼성 측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최지성 실장은 모든 그룹을 통과를 하니까 삼성은 2인자고 또 이 부회장은 뭐냐 이제 후계자다 이런 분류가 되는 모양입니다. 삼성에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자기는 아버님 와병 후에 여기저기 행사에 아버지 가야 될 자리에 자기가 좀 가기는 한다 이렇게 말은 하죠. 말은 하고 청와대 독대할 때도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청탁하고 뭐 그러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삼성 측의 이제 변호인 이런 경우 주장을 들어보면은 이 부회장은 모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특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특검은 아닐 것이다죠. 이 부회장이 모두 이러고 저러고 다 할 것이다 이런 정도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든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이제 이것은 뭘로 해야 됩니까? 뚜렷한 명백한 증거로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증거는 이제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부회장이 승계를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뭐라 하면은 최종 결정을 이 부회장이 한다면 뭐 직인이 찍히든 어떤 뭐 사인을 하든 뭔가 있다면은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겠는데 이 부회장은 그럴 입장은 아직 아니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회장이 지시를 했다 알고 있다 이 근거가 분명하지 않는 거죠. 현재는 그 상태예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그냥 증거가 딱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 주장하고 특검 주장은 완전히 상반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걸 했어도 이 부회장은 상관없다는 게 삼성 측의 이야기예요.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뇌물공여죄 하면은 박 전 대통령하고 직결됩니다. 뇌물공여죄가 성립이 되면 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죄가 성립되기 쉽다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주는 자가 있는데 받는 자가 없으면 뇌물공여는 성립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뇌물 공여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볼까 해요.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공익을 목적으로 공익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무슨 재단 명분을 이리저리 붙여가지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화와 체육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하고 공익재단 이렇게 출범시킨단 말이에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이제 그것이 내부적으로 최순실 아니면 고영태 일당 얽히고 설키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은 어찌 됐든 출발은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출발했다 이거죠.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극구 주장이. 그런데 이 부분이 뭐 뇌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최하 10년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만약 유죄가 된다면은 그렇게 되고 횡령도 상당히 이제 강합니다. 횡령죄도 이게 바탕이 되는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이 12년 구형은 아마도 재산 국회 도피죄 이걸 바탕으로 내려진 게 아니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도대체 국외 재산 도피 이 혐의는 어디서 비롯된 건가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특검에서 말하는 금액이 이제 80억 가까이 됩니다. 78억이 살짝 넘은가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최순실의 코어 스포츠사 용역 계약하고 이러면서 거기로 제공됐다 이거죠. 그것이 재산 도피다 이렇게 이제 추가되는 거죠. 혐의가. 뇌물 공여 이거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흐름 사건을 이렇게 추가 A도 B도 C도 해당하지 않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특검이 코어 스포츠와의 용역계약, 마필 개입 계약 등 이것이 허위다 하는 이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허위가 되고 해야 허위로 작성하고 뇌물 공여하고 그러기 위해서 재산을 도피했다 이렇게 뭔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삼성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 허구다 허위다 그런 일이 없다 하고 깨뜨려야 되는데 특검 측에서 그걸 효과적으로 못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백한 깨뜨릴 만한 증거를 못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검이 뚜렷하게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증언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윤주무관이다 이건데요. 이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에 이런 말을 해요. 삼성전자가 마필과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누가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 자산으로 처리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하고 사용하도 상관없이 삼성전자 것이라는 것이죠. 준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다 문제될 거 없다 이런 이야기겠죠. 또 팔았다 하더라도 판매 대금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다 문제될 거 없다 이런 이제 의견을 개진해요. 그리고 독일 현지에서 삼성이 최순실에게 증여를 했다면 국내 거주 비거주성을 따져 애국안 거래법 위반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삼성과 최순실은 둘 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해 별도의 신고 규정은 사설이 편취하려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그 근거를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아니면은 역대 대통령들 재단 만든 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거죠. 역대 대통령들은 통치 차원에서 재단을 만들고 그것이 다 관리적으로 지나간 건데 박 대통령은 그것이 공익재단 목적이 아니고 뇌물 주고받고 이 과정이 된다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설령 최순실이 장난을 치고 또 아니면은 고영태 일당이 어떤 장난을 치고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그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다 그것이 박 전 대통령의 잘못이다 이렇게 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어서 다시 형평성 이야기 해볼까요? 형평성이라는 것은 같은 비슷한 사안은 같이 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적용되고 저기는 안 되고 그러면 혼란이 생기고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힘 있는 자가 어느 쪽은 봐주고 어느 쪽은 적용하고 이렇게 되면 질서가 생기겠습니까? 국민이 승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억울한 자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형평성을 법에서는 중시합니다. 이제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르나 K스포츠에 삼성만 기금 출연을 한 게 아닙니다. 금액이 약간 컸다 뿐이지 다른 많은 기업이 동참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기업은 왜 여기서 빠지냐 이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니까 뇌물 공여하고 걸리면 다른 기업들도 뇌물 공여에 걸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구속 수사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물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삼성 측에서는 현안이 있어 가지고 정탁을 하기 위해서 뇌물 공여를 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다른 기업은 현안이 없을까요? 현안 없는 기업도 있겠습니까? 작든 크든 다 어떤 현안이 있을 겁니다. 그건 또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다른 기업은 강요에 의해서 냈을 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강요에 의해서 냈다, 그러니까 공여한 건 아니다, 대가 바란 것도 아니다, 이런 뇌물 공여는 아니죠. 자, 이렇게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삼성도 또 해당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도 명백하지 않아요. 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해가지고 청탁을 했다 뭐다 이제 이런 정황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삼성에서는 극구 부정하잖아요. 싶어요. 과거로부터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역대 대통령들이. 그리고 미래의 대통령, 현 대통령도 독대가 종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독대만 하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들이 어떤 사안을 보고 덕담을 할 수가 있죠. 그 기업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삼성 같으면 뭐 승계를 앞두고 있으니까 승계가 잘 원만히 이루어지면 또 좋겠다, 이런 덕담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주요 기업이고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덕담을 해도 그것이 또 뭐하고 연결됐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세상 한이 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명백한 근거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수백 가지 천 가지 다 연결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이 모든 범죄는 일단은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 추정 후 원칙이 있습니다. 무죄일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추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분명하게 나와야만 유죄 이런 판결이 떨어지는 것이죠. 정황만 가지고 만약 유죄 판결을 때리고 이런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렇게 되면 살인 같은 중대 범죄고 이런 경우도 정황만 가지고 살인범 뭐 사형도 시킬 수도 있고 무기도 때릴 수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기업도 어떤 활동하는데 정황만 가지고 여차하면은 코걸이 키걸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위아래로 눈치 보고 줄 서고 바쁘겠죠. 줄 잘못 쓰면은 코걸이 귀걸이 당하니까 정황만 가지고 처벌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뇌물 공여가 성립이 안 된다면은 아까 그 형이 높다는 뭐 횡령이나 그리고 외국의 재산 도피, 이게 또 성립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누가 결정합니까? 결국 1심 판사가 25일 날 선고할 때 결정하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이제 결심을 해 놓을 겁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무죄다 하면 그냥 무죄가 돼버리고 유죄다 하면 형이 10년 이상 중형이 나오고 이럴 구조라니까요. 물론 그때도 판사가 재량으로 이제 감경 처리할 수가 있어요. 반 정도는 뚝 떼서 자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과연 법대로 판사가 딱 판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혹은 여론 아니면 정치적인 변수, 이것을 보고 판결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